저희 구독자분들 평균 소득을 추정을 좀 해보니까 네. 뭐 한 275만 원, 네.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령대가 있고 저희 채널 연령대가 있는데 그 연령대에 평균 소득이라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합쳐 보니까 한 275만 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내가 월 275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월급 들어올 때마다 돈을 이제 주식하는데 태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럼 안 돼요? 네, 그거는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죠? 처음에 설정해 놓은 돈이 네.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네. 그거 갖고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예를 들어 내가 첫 달에 200이 들어왔어요. 네. 그럼 이 200 가지고 어쨌거나 이걸 하고 그렇죠. 나머지 돈은 그냥 따로 저금을 모으고. 해도 없고. 아, 계속 이걸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됐다고 싶으면 네. 돈을 조금 더 태우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게 다 없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면 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한 500 가지고 했어요. 네. 근데 내가 500 가지고 시작했는데 500만 원 다 까먹었어. 네. 그러면은 그냥 나는 주식이 아니구나. 네. 그냥 깔끔하게 하고 어디 맡기든지. 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예. 다른 길을 그래서 이제 이 채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염두에 둘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재테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네. 다 주식하라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스포츠를 다 즐겨보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라고 다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축구 선수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네. 네.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시도는 해보되 네. 자기하고 안 맞는다 싶으면 과감히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 이제 증권사나 뭐 어디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그 참가하신 분들이 이제 다양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과감히 손 떼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200만 원이든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죽으라고 1년, 2년 해봤는데 수익이 안 나더라 그러면 예. 그 길이 자기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문을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서 세상에 눈을 떴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SNS나 전부 다 우리가 전철을 가끔 이용을 하다 보면 전부 다 전철 안에서 이거 스마트폰 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그 소통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정보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서 우리가 간혹이지만은 어쨌든 작년, 재작년이더라도 주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볼 수가 있고 코인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도 한때 파생 옵션도 하고 그랬거든요. 시비 투자도 하고 전환사채 투자도 하고 비상장사 주식도 투자해보고 네. 그 부동산 투자만 안 하고서 금융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튼 나와 있는 거는 다 한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만약에 제가 돈이 그 상태이고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렇더라도 역시 그 돈을 어느 쪽에서 벌었다라는 그 얘기만으로도 네. 무진장 그쪽에 이게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주식에 대해서. 네, 주식에 대해서. 그렇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전에 네네. 인터넷선이 안 깔렸을 때는 객장이라는 그 증권사 거기 네, 그 지점에 가서 했거든요. 저도 자료 화면 같은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2001년 이때 전업 투자를 처음 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인터넷선이 이제 아파트 같은 데 깔리고 일반 건물에는 인터넷선이 막 안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건물들에 이제 깔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했던 게 2001년 그때는 그 다 객장 가서 이렇게 이제 주식을 하고 그랬었죠. 그러면 장이 좋으면은 객장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그 전광판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그 손님들이.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장이 나쁠 때 있죠. 예. 그러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가가 그때도 주가가 폭락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투자를 하고 방향은 맞지만 다 성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내가 잘 못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요. 그거는 이거 적응만 해야 돼요. 인플레가 너무 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찾아봐야죠. 자기가 결국에 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것도 자기 몫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주식 쪽에 이제 제자 되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사고 파는 문제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것도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실수하고 틀릴 때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상 그동안에 이제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주식 투자해서 성공하고 돈은 벌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도 결과적으로 만약에 내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까먹었던 거예요. 그 까먹지 않고 만약에 그 돈을 모았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의 몇 배를 벌었겠죠. 몇 배.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되면서 남은 돈이 지금 돈이라는 얘기고 지금 벌었다는 얘기. 그래서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뭐 얼마를 벌었느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벌은 그 결과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까먹은 돈은 그 벌었고 남은 돈의 최소한 몇 배는 까먹었던 거죠. 훨씬 많이 벌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만큼 까먹어가지고 요만큼 남은 거구나.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모르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200만 원 가지고서 또는 처음에 세팅한 게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작은 돈으로 했으면 그게 죽기 살기로 그걸 가지고 끝을 맺을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마치 내 전 재산인 것처럼 투자를 해라.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 투자할 때 월급 받아가지고서 집어넣고 그런 적이 있죠. 더 물 타야겠다. 그러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금방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뭘 안 해봤겠어요. 뭘 안 겪어봤고, 저도 상패도 겪어봤고, 뭐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500만 원이 내 전 재산이고, 내가 이거가 만약에 해서 떨어지면 앞으로 절대로 주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아주 지독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을 못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했는데 500만 원 예를 들어 1000만 원 만들었어. 그럼 그냥 좀 더 늘려봐도 되고. 그러니까 제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 또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영상으로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다 아는 게 뭐냐면 돈을 벌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라고. 그래서 그 빼는 거를 몇 년 해야지 돼요. 몇 년. 몇 년 해서 이제는 안 빼도 될 정도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돈을 조금 더 번 돈을 빼지 않고 키워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좌가 조금 사이즈가 큰 계좌들이 있는데 그 계좌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처음에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서 돈을 벌면 빼고 이제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000만 원짜리가 5000만 원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좌를 나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개로 나누고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제 3000만 원짜리가 1억이 되고 그러면 또 1억에서는 계속해서 빼는 거예요. 그 2000만 원짜리가 이제 5000만 원 되고 1억 되면 그것도 또 빼고 그러다가 이제 내 실력이 이제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으니까는 중장기 투자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10억 이상이면 이제 중장기로 돌려버리고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500만 원 가지고서 했다 그러면 100만 원 벌면 빼고 100만 원 벌면 빼고 그래서 이제 500만 원 뺐어요. 그러면 이제 500만 원을 잃어도 나는 500만 원 벌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실력이 한 1, 2년 해보다 보니까는 단기 투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쨌든 이거 괜찮네 싶으면 이제 500만 원에 1000만 원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안 빼는 거죠. 1000만 원도 이제 작은 돈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잘해서 5천만 원 됐으면 네. 그 다음에도 이제 뺄 필요가 없죠. 이제. 그러면 이제 1억으로 키워볼 수 있도록 하고. 네. 네? 그런 각오나 그런 열정이나 그런 네.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승리하는 건 아니네요. 절대로 아니죠. 아니 네. 그럼 큰 규모 굴리다가 뭐 깡통 차는 이런 분들도 본 적이 있으세요? 돈이 큰데도? 그거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죠. 그러니까는 네. 이 주식 시장은 남하고 얘기할 때 네. 번 돈만 얘기를 하잖아요. 번 돈. 그죠. 번 것만 얘기를 하고. 네. 근데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큰 돈. 일반인들인데 큰 돈인데 기본 지식이 없이 돈만 있으면 돈 벌는 줄 알고 네. 들어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네. 여기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 돈보다 더 벌기가 이제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제 내 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쇠퇴기에 가면 그렇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난 이제 은퇴하고 뭐 주식 투자로 부자 된 사람 많다니까. 그렇죠. 이거를 들고 내가 가면 여기서 내가 사장이었고 내 말이면 다 됐고 됐으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해냈었으니까 여기로 이제 들고 오는 거죠. 이쪽은 또 새로운 분야거든요. 네. 새로운 사업이랑 마찬가지. 돈이 벌기가 그렇게 쉬우면 다 주식 투자해서 주식 투자만 할 생각 가진 누가 제조업 하겠어요. 또 생산적인 일을 아무도 안 하지. 그러면 그거에 맞게 우리가 슈퍼 가서 물건 하나 고를 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다 살펴보잖아요. 그렇죠.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런 것처럼 왜 거기에 장도 나쁘고 그런데 또 장이 너무 급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준비가 좀 철저해야 되는데 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그 젊었을 때 일 열심히 하셔서 이제 네. 버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큰 돈을 그 손실 나고 그래서 상심하시고 그러신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초심자들 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재작년에 장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또 엄청 많이 들어오고 네. 그러다 또 까먹고 그러다가 또 2, 3년 뒤에 뭐 장이 혹시 좋아지면 네.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원래는 장 나쁠 때 공부를 하고 네. 지금은 뭐 좋잖아요. 그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 다 알아요. 다 투자하시는 분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금방 내일 일어날 일, 어제 일어난 일, 오늘 새벽에 미국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아는데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측하기도 쉽고 신문, 언론, 그 SNS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또 전문가들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요즘에 거의 다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본인 재산은 남이 키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본인 재산은 본인이 지키고 본인이 불려나가도록 애를 써야지 누구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펀드 이런 거 좀 맡기면 어떨까요?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장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그것도 전문가들의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럼 이렇게 이제 내가 돈을 까먹는 주식 투자하면서 돈을 까먹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뭔가 이런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의식적으로 초보자들은 거의 뭐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서 깨진다. 초보자들 딱 뭐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은 얘는 안 되겠네. 이게 느껴지는 포인트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질이나 성격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behavioral finance라 그러거든요. 행동 재무학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이제 뇌동매매 하시는 분들. 뇌동매매. 뇌동매매라는 게 흔히 말해서 귀가 얇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고급 정보라 그러면 왜 고급 정보가 본인한테 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저한테 돈 되는 정보를 물어다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35년 동안.
야, 그러니까 계좌에 그렇게 담아놨는데, 아니, 키움증권에서 뭐 이런 것도 보내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약정도 많고 이런데도 도움되는 거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거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돈은 자기가 버는 거지. 그러니까는 증권사 직원이 선생님보다 모르죠. 주식에 대해서. 그 나보다 많이 알면 증권사 직원하고 있겠어요. 증권사 사장을 하겠지. 사장님은 그 더 몰라요. 사장님 더 모르고. 사장님은 네. 금융 업무를 잘하는 거예요. 회사 업무를. 백오피스. 그 회사 업무를 잘하니까 사장님이지. 주식 투자를 잘한다고 해서 사장님이겠어요. 아니 그 운용사 사장님, 뭐 강방천 회장님 이런 분들은 잘하시잖아요. 그분은 원래 증권사 직원 출신이니까 인사이트가 있죠. 인사이트. 그렇게 드무니까 또 이런 이름을 알리고 이런 거겠죠. 진짜 그런 사람을 내가 제2의 강방천이 될 사람이 나를 어드바이즈를 준다. 이거는 거의 드물겠죠. 그래서 내가 같이 내 계좌를 관리해주는 증권사 직원이 미래에 그렇게 될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젊으신 분들 중에서 각 증권사에 한 5분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진짜 어려워. 그 보는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이 그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참 어려워요. 아니 그래서 아까 뇌동매매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건데 이 뇌동매매를 초보자들 들어오면 뇌동매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죠. 뇌동매매. 저게 뇌동매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휩쓸리는 거죠. 그 풍문이나 이슈에 휩쓸려 가지고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좋다 그러면 이게 왜 좋은지 살펴보지를 않고 깊이 있게 조금 그 철학이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다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 그냥 저게 좋다 그러면 저게 좋은가 보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휩쓸려서 투자하는 거를 우리가 내동매매라 그러는데. 이거 거의 제 얘기인데. 저 여기에 누구 나와서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좋아 보여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초보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소위 전문가니까 저분이 하는 게 맞겠지.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게 이제 뭐냐면 조심하는 부분이 이분이 갖고 있는 주식에 관한 그 상담은 보통 잘 안 해요. 다시 말해서 팔아라 말아라는 상담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추천했다든가 그분이 갖고 있는 거는 그분 보기에 좋아서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재무적인, 다시 말해서 금전적인 책임을 질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는 본인 책임이라. 그래서 그 상담은 보통 안 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 가격대는 팔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 책임질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책임까지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아무튼 뇌동매매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리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요즘에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책임은 어쨌든 본인이니까 그러니까 본인 자산을 본인 재산을 왜 그런 쪽에 의탁을 하느냐 그런 얘기. 이게 돈이 안 걸려 있으면 이 주식도 좋고 저 주식도 좋다고 충분히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금전적인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뇌동매매 하지 마라. 뇌동매매 하지 말고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분석해서 자기가 공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할 처지가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안 하면 되지. 뭐 누가 억지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단지 이제 제가 보기에 경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원 받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어떤 탈출구나 성장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내가 이 길이다 싶으면 진짜로 지독하게 파면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나이가 우리 나이로 한참 먹었는데 지난해에도 그 실전 투자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이를 먹었다고 포기할 부분도 아니고 젊은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환경이 그 기회가 제공되어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네네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나 뭐 박사를 받은 명문대에서 박사를 받은 친구나 아니면은 고졸 학력이나 중졸 학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공부하는데 이게 어렵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 요즘에는 뭐 젊으신 분들이 다 이게 컴퓨터 얼마나 잘 다루고 이 IT 쪽에 얼마나 해박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다 두드리고 유튜브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방법이 있거든요. 네. 요즘에 저 같은 경험자가 쓴 책들도 있고 그래서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네. 단지 어렵다라는 얘기죠. 어렵지만은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니까는 그리고 이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러다 네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자기하고 이분 말씀하시는 거하고 컨셉을 잘 맞춰봐야 돼요. 자기 환경하고. 네. 제가 그 과거에 대면 강의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네네. 그 코로나 이전에 그러면 강연장에 가면 어떤 그 투자자분이 나이도 연세도 많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해온 게 기억에 남거든요. 네. 자기가 주식 관련 책을 100권을 넘게 읽었대요. 그런데 진짜 수익이 안 난대요. 왜 그러냐고. 왜 그래서 그럴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100권을 읽고 1000권을 읽든 간에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 안 달라붙어. 네. 우리가 골프 연습장에 가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타이거 우즈 그 스윙폼이 있어요. 이렇게 타이거 우즈 공 어떻게 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엔 실시간으로 중계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그게 자기 몸하고 안 맞으면 그걸 연습을 아무리 해도 그렇게 칠 수가 있나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특히 이거는 예민한 부분도 있고 디테일해서 가르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까 제가 비에럴 파이낸스 부분 네네. 그거는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행동 재무학적인 부분이라 타고난 거 그거를 고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질이 어떻게 돼야지 좀 유리한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에 맞는 기질이다. 그거는 논문에 보면 여성분이 주식 투자에 성과가 좋게 나와 있어요. 남자분들보다. 네. 남자분들 질러, 가학, 욱하잖아요. 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러고서 이제 어떤 때는 멘탈이 무너질 때도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손실이 많으면 네. 멘탈이 무너지잖아요. 네, 이제 그죠. 그런 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이제 성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네. 자기 과신이 높으신 분들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유연한 사고여야 되는데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장 내일 장이 네. 180도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항상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냉정하게 냉철하게 분석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네. 시장이 그냥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제 손해를 보고서 손절해야 될 때도 있고 네네. 그래서 유연성도 좀 필요하고 배포도 좀 필요하고 그 두 개를 동시에 갖추기 되게 어려운데. 그렇죠. 그게 배짱이 있으면서 유연성도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조심하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매수하던가 그래야지 될 네. 때는 매수해야 되고 배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서 이게 손해 보고서라도 속이 쓰리지만 털고 나와야 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머뭇거리다 보면 하루 미스를 하다 보면은 손실이 이만큼 커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라버릴 때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맞춰서 하기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돈 벌고 살아남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증권회사 직원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리고 증권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증권회사가 주식 투자해서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뭐 망하고 그래서 없어진 증권회사도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아무튼 그 없어진 회사들도 되게 많죠.